저희가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논란 끝에 그러니까 의장직을 수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의장님? 무거운 짐을 지게 돼서 좀 답답합니다. 예, 예. 답답하세요? 근데 이제 의장직을 맡게 된 그 과정이 예. 조금 이제 우리 정점식 전 의장님 또 사퇴를 하시고 제가 이어받게 되는데 네. 굉장히 좀 불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또 더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만큼 여야가 좀 서로 합의 수용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좀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가 진성준 의장하고 인터뷰했는데 의장님이 이제 그 예방하셨잖아요. 예. 예상을 못했고 깜짝 놀란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 예방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진승준 의장님하고는 제가 지난 국회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진승준 의장님은 굉장히 냉철하시고 또 합리적인 분이세요. 예. 대화가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새롭게 같은 정책위 의장을 맡았으니 네. 이런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지금 여야가 계속 좀 적대적인 상태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현안이 지금 뒤로 지금 제쳐지는 그런 상태라서 한번 네네.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합의 처리해봅시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그 합의 단초는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까? 일단 좀 그 의견차를 좁힌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진성준 의장님께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예. 좀 디테일한 어떤 법안을 그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진성준 의장님 예방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법안 한 50개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쭉 살펴보니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라든지 네. 산업집적 활성화법이라든지 범죄 피해자 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반대로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 중에는 지난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를 했지만 최종 표결 처리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네네.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장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법은 네. 지금 그 여야가 서로 좀 어떤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예. 한번 이거 합의 처리해 봅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물꼬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예. 그리고 저기 간호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있잖아요. 예. 이건 사실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좀 그 야당하고 조정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됐던 그 내용의 법안을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간호사법에는 현재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네네. PA 간호사라고 해서 수술 보조 간호사, 네.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술 보조 간호사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그 내용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LH가 매입을 해서 예. 피해자가 계속 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법안이라서 내용은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제 예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간호사법, 피해 간호사 제도 도입은 예. 민주당의 어제 진성준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번 이건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좀 이견이 좀 있나 보네요. 원칙에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물론 그 협의 대상안에 포함을 한번 시켜보겠지만 네. 뭐 여전히 좀 이견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망법도 이제 추진한다 이런 입장 정리가 됐잖아요. 야당하고는 조율이 좀 되겠습니까? 어제 진성준 의장님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예, 예. 그래서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 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은 지금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국내의 대송전 시설 자체가 좀 보강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전기료 감면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감면 법률을 바꿔서 감면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그 부정적이겠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요. 민주당의 입장도 동의는 하지만 예.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여름 한철이 다 간 그 시점에 아마 법안 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서 네. 혹쓰기 전기요금 지원은 지금 현재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될 상황이라서 네네. 기획재정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근데 좀 집행 잔액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는 바로 조치가 필요해서 법률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좀 에너지 소외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밝힌 대로 평균 1가구에 한 15,000원 정도 지원하면 제대로 사실상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 입법 과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좀 존중해서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그러면 됩니다. 일단 추가 지원 급하니까 일단 먼저 추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을 그 개정을 해서 감면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법률로 하는 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법률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한번 닦아놓아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 예. 근데 당장 금년 8월 혹쓰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 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의장님 말씀과는 좀 결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감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전의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그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원칙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번에 어제 발표한 내용은 네. 한전이 지금 심각한 그 재무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한 200조 되고 누적 적자가 한 42조 수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전의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의 전기요금 지원이 아니고 한전 부담 지우지 않고 현재 정부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을 하겠다는 거니까 한전 부담은 지우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아니요, 겁니다. 그건 알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법률을 바꿔서 감면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한전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한전은 지금 부담을 증가한다면 주주들도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한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전기사업법의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차원에서 예. 좀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안에서의 법률 개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지금 그 폐지가 당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폐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승주 의장님께 검투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네. 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검투세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 네네. 이재명 대표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한 바가 있는데 진승준 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네. 진승준 의장님께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저 일각에서는 예. 이게 지금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차선책이 될 테고.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스피 주가지수 폭락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원인을 밝혀보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외생 변수, 주로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조짐에 대한 우려, 네. 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저하, 네. 엔캐리.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검투세 폐지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투세는 이에 폐지합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3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정책위 차원에서 제3자 특검법 성안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정책위 차원에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네. 저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뜻이 어떤 거란 걸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정책위 의장 개인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제안하는 건 저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법안을 성안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위 차원에서 이제 정책을 조율을 할 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건데 혹시 원내 지도부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고 긴밀히 협의를 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걸까요? 법안 처리는 원내 지도부 소관인데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협의하고 정책위에는 부처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 수석 전문위원들, 공채 당직자들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먼저 선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추경호 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또 당연히 당 대표에게 또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호흡, 케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추경호 대표하고 또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또 수감부처 주무장관 하셨고, 또 같은 지역구에 또 저보다 연배는 또 우리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케미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